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모델이 3년 전 자신이 피팅 모델을 지원했다가 감금된 채 강제로 원치 않은 사진을 찍었으며 그 사진이 퍼지고 있다고 폭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른바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도 9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의 기막힌 과학 수사가 단초가 됐는데요. 집중 이 사건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명 유튜버 성범죄 피해 폭로 사건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피해자 양모 씨가 3년 전에 그 피팅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네. 위협과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성추행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신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촬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음란 사이트나 동영상 이런 사이트에 지금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폭로하면서 지금 이 사건화되고 있는데요. 그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 20대 초반의 여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빌미로 해서 이런 신체 노출이 심한 사진이 촬영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실장님께서는 문을 자물쇠로 채워서 걸어 잠갔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압도된 분위기 속에 겁먹은 채로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강제 성추행이 있었다고도 밝혔는데요.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만졌습니다.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근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고소할 거다. 내가 아는 PD 감독들한테 다 말해서 너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지금 피해자는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 스튜디오 실장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또 밀폐된 곳에서 열쇠까지 채워서 잠궈놓고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제 촬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입증이 어떨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지금 형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불법 촬영의 문제라든가 어떤 야한 사진, 동의받지 않은 사진을 유출한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에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내밀한 공간에서 있었던 사건은 결국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 진술이 신뢰도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스튜디오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계약서가 현재 존재한다면 이 계약서에 일반적인 컨셉트의 어떤 사진 촬영만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어떤 노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처벌될 여지도 많습니다. 네. 그 양모 씨의 친구도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똑같은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된다고 한다면 입증하기가 쉬워집니다. 일련의 상습성, 일련의 범죄의 수법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논란이 된 스튜디오 관계자는 사전에 노출 수위가 합의됐고 촬영을 하면서 추행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업적 분위기가 없었고 가업적 분위기였으면 다음에 촬영 안 하겠죠. 유출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거 협박한 적도 없고.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3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유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주 수위가 높은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은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먼저 피해자의 이런 그 범죄 피해를 당하는 특성들을 보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명의 남성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내용과 관련 없이 불문하고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가 반드시 소명이 돼야 되겠고요.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금 여성 상대 이런 악성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려 3개의 팀이 지방청하고 관할 경찰서 3개의 팀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규모가 한 10명에서 15명의 수사관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 집중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얼떨결에 저렇게 피해를 입고 저 양모 씨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그 본인이 올린 동영상을 다 쓰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걸 보고 특히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는 걸 보고 몇 번이나 죽을 결심도 했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걸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은 그 촬영 당하신 분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찍고 이것을 배포한 경우에 영리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특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찍었을 때 동의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는 걸 동의했는데도 그 사후에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서 찍는 건 동의하지만 배포하거나 게시하거나 누구한테 전송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했을 경우는 또 이것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 7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사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지만 나중에 배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의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진을 찍었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찍는다고 동의 설사 했더라도 유포한다는 동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이런 건 누구 사진인지도 모르고 이런 뭐 성인 무슨 사인 사진 같은 것을 A라는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자기가 아는 카톡방에 또 퍼뜨렸다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도 반포, 제공, 전시, 상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성폭력 특례법에 처벌될 수 있고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어떤 명예를 해석하는 사진들을 서로 전송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9년 만에 검거가 됐는데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그 인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9년간이나 사실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하지 못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제주도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유력한 용의자로 택시기사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문제는 그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실종됐고요. 피해자가 2월 8일경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2월 8일경쯤 7일, 8일에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는데 2월 1일 날에 알리바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부검을 했던 부검의의 소견은 7일과 8일날 사망했다라고 추정이 되다 보니까 그럼 네. 7일날, 8일날에 택시기사의 행적을 조사했더니 알리바이가 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약간 수사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엔 또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9년간 장기미제 사건이었지만 최근에 2년 전에 장기미제 사건 수사 전담팀이 이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금 일부 혐의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9년 만에 어떻게 검거를 하게 된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증거들이 추가됐고요. 사망 추정 시각이 2월 1일, 네. 실종 당일쯤에 사망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지금 확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의자를 지금 체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9년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2009년 1월 3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27살 이모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툰 이 씨는 택시를 불렀고 이후에 이 씨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는 남자친구의 집인 제주시 용담동과 약 10km 떨어진 애월읍의 한 기지국 근처에서 새벽 4시 4분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2월 2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고요. 실종 8일째 한 주민이 제주시 애월읍 한 배수로에서 숨진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로에 뭐가 누워있길래 보니까 저는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마네킹 아닙니까? 이래 보니까 손톱이 있길래 보니까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가 112에 신고를 했죠. 당시 경찰은 40대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CCTV에도 포착된 이 택시기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결과에도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물적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는 미국에 빠졌습니다. 수사본부도 2012년 6월에 해체됐습니다.
당시 권 경정께서 프로파일러로 네. 같이 수사에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실종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수색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그 농로에서 그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면서 투입이 됐었던 사건인데요. 개인적으로도 퇴직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까웠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셨다시피 현장 상황이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좁은 도로에 있는 그 농로인데 네. 거기에 있는 배수로가 도로와 배수로 내부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신이 소위 이제 변질되는 부패하는 이 단계들이 일반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 그 부검을 하는 분이 애초에 그 판단이 그 사망 추정 시간을 잘못 판단하면서 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장기미제화 되는데 핵심이 그거군요. 네. 피살된 지 얼마나 된 그렇습니다. 시신인가 이 부분에서 네. 많은 혼선이 왔고 많은 혼선이 왔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그 사망 시점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용의점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만약에 이게 2월 1일 날 숨진 것이다. 그때 네. 부검 결과가 그렇게만 나왔어도 빨리 해결됐을 나왔으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미해결되기보다는 보다 네. 더 많은 증거들이 현장에서 확보가 됐으리라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당시 그 수사할 때도 네. 피해자가 실종 당일에 사망했을 거라는 여러 정황은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CCTV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CCTV는 그다지 화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명확하게 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실종된 이후에 피해자는 전혀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미 이제 사망한 것으로 정황이 되고요. 특히 네. 이제 부검을 추후에 정밀한 부검을 해보았더니 위 내용물에서 그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보니까 실종되기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사망 시간이 바로 그 다음 날이 그날이었을 것이다. 실종 당일날이었을 것이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밝혀낸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네.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법의학 교수들과 경찰 수사연수원에 있는 교수들이 모두 투입이 되어가지고 네.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동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네. 부패가 되는지, 네, 얼마나 걸리는지, 부패가 되는지, 또 내용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동물 시험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당일날 사망했을 것으로 가장 많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단서를 찾아내게 되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그 범인을 체포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택시기사로 지목하게 됐던 과정을 잠깐 보면 그 끝없이 이 피해자가 그 새벽 2시, 3시 사이에 택시한테 콜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공교롭게도 모든 차가 만차가 되어가지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이 실종 사건이 났기 때문에 유력한 택시 기사를 이제 그 용의자로 선정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과학적인 단서로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그 당시 입었던 그 택시 기사 용의자의 옷에서도 네. 미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알겠습니다. 네. 2월 1일 날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도 이 택시 기사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건 어떻게 입증됩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CCTV로는 그 피해자 그 택시에 탔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발달된 과학기술 덕분에 피해자가 거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네. 피해자의 옷에서 이 용의자, 피의자의 옷 실오라기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 점 그리고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거짓말 탐지기를 했더니 거짓말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추어 지금 1월 1일의 알리바이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택시기사가 오락가락하는 진술의 어떤 비일관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물 사체 실험으로 특정된 그 사망 시각, 살인 시각과 더불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아마 살인의 정황 증거,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훈훈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그 차는 계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시민이 이 차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빨간색 SUV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며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별 문제 없이 달리는 듯 보였지만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차량이 왼쪽 중앙 분리대를 부딪힌 뒤에 그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량들은 이를 피해서 추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1차선으로 들어서더니 속도를 줄여서 차량과 거리를 좁히며 고의로 사고를 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의인,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말을 건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저 상황은 정말 그 대형 사고가 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들이 저런 경우에 운전 미숙이나 졸음운전으로 생각해서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제지되지 않았다 그러면 2차, 3차 그 계속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대형 사고를 자기 차가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차를 정지하게 만들고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는 그런 습성이 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용기 있는 행동에 경찰에서는 감사장도 수여하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도 선물한다면서요. 네, 지금 투스카니 의은이라고 불리는 한영 택시인데요. 처음에는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했는데 거절했고 다음에는 이제 신차를 주겠다. 그리고 LG 재단에서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곳에서 지금 뭐 찬사도 하고 여러 곳에서 감사장까지 지금 수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